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종목 분석 의뢰가 많아가지고, 보다시피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일진 머티리얼즈, SK 종근당, 오스템 임플란트, 나노엔텍, 두산중공업, 캠트로스, W게임즈, 다우데이터,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모두 23개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에다가 23개 종목을 띄워놨으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해서 23개 종목을 하면 대략 이 시간 현재 밀려있는 댓글의 종목 분석은 대충 다 끝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그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코스피 지수에 대한 파동을 한번 세부는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적혀 있는 대로 여기 있는 종목을 다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댓글로 의뢰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올린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일이 나중에 영상을 물론 다 보시겠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올린 종목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친절하죠? 오케이. 자, 코스피 지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주간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것을 3번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 파동의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데, 그죠? 스몰 로마 숫자 1, 스몰 로마 숫자 2, 스몰 로마 숫자 3, 스몰 로마 숫자 4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생각이 틀리려면, 그죠? 그것이 틀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가 스몰 로마 숫자 1이기 때문에 이 고점이 2206이었고, 따라서 지금이 스몰 로마 숫자 4라고 한다면, 이 스몰 로마 숫자 4의 파동은 이 1번 파동과 4번 파동이 겹치지 않는다는 절대 불가침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바닥이 2206m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오늘은 주가가 장중에 약간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25포인트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RSI도 소폭 이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굳이 물론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은 2번 파동, 요 스몰 2번 파동, 로마 숫자 2번 파동이 짧았으니까 로마 숫자 4번 파동은 좀 길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대략 이런 정도는 되면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희망적인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더 있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는 측면은 변함이 없죠. 기준선 전환선이라든지 후행 스팬이라든지 주가가 구름 위에 있다든지 모든 것이 다 상승 추세라는 측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도 괜찮다는 거죠. 비관론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1번 파동으로 보고 있는 2200m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 봐라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200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자,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뚜렷하게 지금 파동으로 봐서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가 1이고 어디가 3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간 아직까지는 파동은 잘 모르겠고요. 다행스럽게도 구름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비관론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름 위에 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섣불리 매도할 것 같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준을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RSI가 다시 꺾인다라든지 등등의 매도 신호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승 추세라고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SK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질문하신 분들을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유튜브들이 경쟁적으로 보든 안 보든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듯이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하는 거죠. 반면에 SK 보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SK입니다. SK. SK를 질문하신 분은 손해가 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추세가 바뀌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추세가 바뀌는 것도 다 끝난 것 같고요. 현재 뭐 파동을 뭐 억지로 매긴 꼴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따라서 지금 뭡니까? ABC로 가는 건데 맨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우리가 1, 2, 3, 4, 5는 파동을 매기가 쉬워요. 어차피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추세가 상승세이다 보니까 소위 충격 파동이 강력하고 3번 파동, 5번 파동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상승 추세의 파동을 매기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ABC 조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이게 까다롭다고요. 이게 복합 조정이 될지 지그재그가 될지 플랫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여기가 C라고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건 여기가 C다라고 요 점을 주장하려고 했더니 뭐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려고 하더라도 이 말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상태입니다. 애매한 상태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계속해서 RSI가 30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가면은 RSI가 30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서 이렇게 30, 40, 50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주가가 약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SK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구름을 넘어서야 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야 되니까 현재로 봐서는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을 쉽게 넘어서기는 보다시피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길게 보유한 것도 참 선뜻 손해가 났는데 빨리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팔으라고 말씀드리더라도 쉽게 손이 안 나갈 것은 뻔한 일이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RSI를 믿고 더구나 구름과 이격이 벌어진 상태니까 한번 구름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 그리고 구름 근처에 가면은 근데 얘가 구름을 넘기면 다행이지만 구름을 넘기지 못하면 그때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파동을 말하기도 어렵죠, 그죠? 파동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현재로 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는 현재 객관적 지표가 RSI가 여기서 일단 문장부 매도하라고 나타났고요.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수 신호가 나타나더니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매도 신호로 또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RSI가 팔아라 라고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든 뭐든 간에 통상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차트 패턴으로 말한다면 여기에서 한번 탑을 만들고 또 하나 두 번째 탑을 만들었으니까 소위 그 전형적인 더블탑 이중천정의 꼴이 되는 거거든요. 통상 우리가 M자 모양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중천정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천정의 경우에 통상 어떻게 말하냐니까 가운데 있는 요점 가운데 점마저 무너뜨리면은 최소한 이만큼의 거리만큼을 더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이제 에드워드 맥기가 선 과거 그야말로 전통적인 한 8, 90년 묵은 그 차트의 기본책부터 이야기해서 패턴 분석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M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미 RSI는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팔고 버티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이 가운데선인 지지선
16만 6천 원입니다. 그죠? 8월 13일에 만들었던 16만 6천 원이 그나마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까마득하게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를 다 가지고 그랬다면 진작에 그저께부터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것도 참고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또 마찬가지죠. 뭐 파동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될 것 같고요. 현재 RSI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진작에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죠. 그죠?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야 진작에 팔으라 그랬으니 지금으로서 우리 이제 믿을 거라고는 뭐 있겠습니까? 얼핏 보니까 과거 이 점에서 한번 일단 반등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반등이 되고 있네요. 이 점이 뭐 지지선이라면 지지선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1차 지지선 아니면은 구름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도록이면은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고 단언하여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 RSI가 매도 신호로 나타냈다는 것이 좀 찜찜하죠. 그동안에 많이 낙폭이 컸다는 것 때문에 반등이라도 있으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이나마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뭐 그냥 시나리오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소위 전형적인 헤드 앤드 숄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이 강력한 35,000원 정도 되겠는데 35,000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35,000원을 반등하다가 또 무너진다면 오히려 하락폭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35,000원의 지지를 기대하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 밖에 없겠네요. 자,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은 이것도 뭐 어떻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죠? 파동으로. 그죠?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구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구름 위로 올라가다가 시도해 봤습니다만 위에 수염만 남기고 구름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중요한 것은 구름이 얇잖아요. 그죠? 구름이 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넘기도 쉽지만 만약에 이 얇은 구름조차도 저항도가 약한 이 얇은 구름조차도 못 넘기면 오히려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컨대 이 경우에 이때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이때도 구름이 되게 얇았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이 얇은 구름조차 못 넘기니까 꽤 하락폭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뭐 빨리 얘가 구름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구름에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하루 멀어지고 이틀 멀어질수록 확률적으로 봐서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많다. 일단 구름만 넘기고 그때 12,000원 정도만 안착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밑으로 밀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이런 것을 그래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되는지 잘 내일 모레 어떻게 되는지를 잘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241선 밑에서 매수 말씀하셨는데 두산중공업은 241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 차트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은 241선 한창 밑에 있으니까 240이라고 전혀 관계없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10,000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5% 정도 수익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차트에다가 그래프를 다 파동을 매겨놨네요. 옛날에 어딘가 다른 분이 질문하셨을 때 이 파동을 제가 대략 매긴 것 같습니다. 1, 2, 3, 4에서 5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려놨는데
여기에 4가 4번 파동이 뭐 이게 4가 될지 다행히 4가 여기 되면 올라갈 텐데 그 당시에 아마 계속 얘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다시 근데 여기에서 요점 9,000원 되겠네 그죠? 9,000원 레벨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은 이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9,000원 마저 무너지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구름을 향해서 좀 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제가 RSI를 제가 그 당시 설명할 때 아마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서 RSI가 70일 올라가면은 강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RSI가 70일 올라가지 못하고 70선에서 딱 걸려가지고 오히려 꾸준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요게 좀 간당간당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5% 정도에 아마도 5%라는 여기는 얼마입니까? 한 9,500원 정도 매수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죠. 9,500원에 매수해가지고 만 원 정도가 목표라 그러면은 하루만 더 있어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5% 정도 손실을 보고 손절해야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니까 요 RSI가 저로서는 좀 찜찜하다는 거죠. 내일 올라가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9,000원의 지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주식시장에 좋은 종목이라는 건 없어요. 좋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좋은 종목이 좋은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회사가 좋아봐자 아무 소용없어요. 회사가 좋아봐자 주가가 안 오르면 말짱황이고 회사는 거지 같더라도 주가만 오르면 좋은 종목이라고요. 주가가 오르는지 이제 그림만 보면은 예컨대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구름도 얇고 말씀드렸듯이 구름도 얇으면서 구름 넓으니까 팍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뭐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그죠? 뭐 회사는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RSI가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벌써 했고요. 그죠? 그 이후에 얘가 다소간 좀 횡보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전환선, 기준선 모든 것이 다 정배열 상태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나빠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횡보하거나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트로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W게임즈 이게 파동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얼핏 보이네요. 그죠? 이게 3이 제일 길고, 항상 제일 긴거, 이게 5겠고, 1, 2, 3, 4, 5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란만장한 A, B, C, D, E 되는 A, B, C, X가 이랬으니까 조정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여서 어디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여기 구름 밑으로 고개를 싹싹싹 아래쪽으로 고개 내는 게 조금 좀 이상해 보인다. 퀘스천 마크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모레라도 구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항상 모든 것이 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항상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때 가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더 멀어지면 상대니까 가까운 상황이 되니까 현재로 봐서는 얘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는 한 번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 올라가거나 또는 바로 올라가면 다행이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때 구름 근처에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못 넘어가면 그때 가서 파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W게임즈입니다.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비슷한 그림이죠. 파동은 잘 안 되네요. 그죠?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역시 어딘가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양상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른 아까 그 W게임즈보다도 상황이 조금 더 나빠 보이네요. 왜 어떻게 나빠 보이냐니까 자 여기 전환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가 먼저 전환선이 딱 꺾이죠. 전환선이 꺾였죠. 여기에 전환선이 꺾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했죠. 여기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꺾인 교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 후행스팬이 파란 색깔의 후행스팬인데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는 네 가지 단계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락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 번째 단계예요. 그죠? 아슬아슬한 세 번째 이 세 단계까지는 끝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나갈똥말똥하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정말 재수가 좋으면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한테는 해피한 경우겠고요. 그러지 못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상황은 좀 더 악화된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허다한 종목들이 다 그랬잖아요.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아이고, 더 올라가기 하다가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경우를, 예컨대 우리가, SK입니다. 만약에 SK를, 이때쯤이라고 봤다 치자, 이거죠. SK를. 예? SK입니다. 이때쯤 봤다 칩시다. 구름 밑으로 갈등말동 하다가, 정말 절묘한 거는요, 구름이 얇은 데로 올라가고 얘가 눈이 달린 것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구름을 위로 한번 쳐보죠. 세나. 두껍네. 뚫을 때는 얇았는데 올라가 보려니까 두껍네. 두껍네. 그러더니 이렇게 밀려버리죠. 그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SK입니다. SK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셨더라? W게임즈,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어디가 셨더라? 잊어먹었어요. W게임즈 했고,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라고 말하고, 죄송합니다. 어디 한지 잊어먹었어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상태니까 지금 좀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간당간당하다. 솔직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주가가 먼저 움직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표를 보고 확률을 이야기할 뿐이지. 아마도 확률이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할지를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5분 후에 일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고, 그게 지표고, 그게 RSI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다우데이터 간당간당하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힘들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제가 낙서해 놓은 거 보니까 계속 설명을 하면서 파동을 매겨놨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1, 2, 3, 4, 5 여기 3가 4가 5다 하고 이미 다 했네. 그죠? 그리고는 뭡니까? 5까지 갔으니까 지금부터는 뭐다? ABC다. 네, 지금 그림으로 호흡분리 그 당시 설명할 때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에서 올라갈 거다. 근데 요 ABC가 아직은 멀었네요. 아직은 멀었죠. 그죠? 뭐 정작 구름 근처에 다가오시니까 조만간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화살표가 말이 되는 거지. 혹시 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더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앞으로 며칠 동안이 상당히 향후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지금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로서는 확률적으로 봐서는 구름이 얇으니, 그죠?
구름이 두꺼우면 좋겠는데 구름이 얇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종목들이 한결같이 구름이 얇은 것을 골라가지고 잘 뚫어봤거든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름이 얇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는 반등하기보다는 좀 더 내려갔다가 이 조정이 좀 더 ABC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라고 보는 것이 그게 현명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GST입니다. GST는 어떻습니까? 뭐 이미 볼장 나왔다는 말에 업혀겠습니다만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를 다 거쳤죠. 전환선 꺾였고, 전환선 기준선 데드 크로스 나타났고, 그죠? 후행스팬, 요 파란 색깔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고,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현재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구름 밑으로 내려온 주가가 항상 구름이 위에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해보는 기간은 기대할 수 있다. 현재로 봐서 RSI도 지금 RSI가 30 아직은 미칩니다만은 32로 올라서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서기만 하면은 RSI도 이 근처에서 매수 신호를 나타낼 때니까 어디선가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반등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전제는 뭡니까? 내일의 주가가 올라야 RSI가 오르는 거죠. 그죠? RSI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오르면 그 뒤를 따라서 RSI가 매수 신호로 돌아서고 그러면 주가도 덩달아서 더 오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오르는 게 급선무인데 현재로 봐서는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과거에 수많은 종목들의 예를 보더라도 구름을 내려왔으니까 구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은 반등하지 않겠냐. 구름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보자가 되는 거죠. GST입니다. 자, 그 다음에 PNT. PNT는 뭘 알고 싶으신 거죠? 그죠? PNT는 뭘 알고 싶으신 겁니까? 파동 잘 안 됩니다. 파동은 울퉁불퉁해요. ABC, 이렇게 1, 2, 3, 4, 5대들이 뭔가 움직여야 될 텐데, 3월 19일 이후에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전혀 없어요. 근데, 볼까요? 이렇잖아요. 그죠? RSI 70 밑에 있다가 70위로 싹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야 그냥 세월아 가거라. 주가 올라가네 하고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즐겨야. 이런 종목 하나 오래간만에 잡았으면은 최대한도로 뽑아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 파나요? RSI가 팔라면 파세요. 그죠? RSI가 팔라면 팔아라. 이때가 가격이 팔아라 했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고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RSI가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시점에서 팔아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봐도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주가가 확 밀리면 RSI가 밑으로 확 내려가면 근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근데 주가가 확 밀려서 RSI가 밑으로 확 내려가면 그때 팔면 되는 거죠. 진짜 이때 팔걸.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꼭지에서 못 팔았다고 아쉬워할 거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이면은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만큼 먹었고 그다음에 왜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니까 그 가능성에 베팅한 만큼 떨어질 리스크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갈 가능성만 보고 내려갈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한쪽 방향만 보는 거니까 그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죠. 별까입니다만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내려갈 리스크도 있어야 이게 주식이지. 올라갈 가능성만 있죠. 한쪽만 있고 은근은 절대 손해 안 보는 건 예금하는 거지.
은행에 예금하는 거지. 그건 주식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만, 여간 간에 추세는 상승세으로 보인다. 더 가지고 더 괜찮다.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도 제가 똑같은 설명을 하면 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 낙생 걸 보니까, 그죠?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RSI가 이렇게 움직이면 주가는 더 올라가다가,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라고, 요때 팔아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가가 바로 푹 밀리면서, 바로 그 이틀 전인가, 바로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막 나타났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딱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는 약간 밀리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오늘까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더 올라가면 RSI는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럼 다시 뭐가 되죠?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매수 신호인가요? 다시 매수 신호, 사라. 그럼 또 올라가는 거죠. RSI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 밀리면, 주가가 밀리면 RSI가 70선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장렬하게 앞으로 밑에 밀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좀 더 밀린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지표가 움직이는 거지. 기술적 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주가 움직임을 보고 기술적 지표와의 같이 생각하시는 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구름을 아래 위로 넘나들다가 현재는 구름 위로 좀 더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오늘은 100원 올랐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장대 양선, 장대 음봉이 보이죠?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요 날이죠. 통상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날은 거래량이 되게 터지게 되어 있고요. 네? 이날 보이십니까? 이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만은 요날 거래량은 터졌습니다만은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나타났으면 괜찮은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또 늘어나면서 음봉으로 터졌다는 이야기는 역시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음봉의 몸통 근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악성 매물로 남을 거다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양봉이 나타났으니까 상당 부분의 매물은 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플러스긴 한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하루만 더 이어지면 하루만 더 올라가면 거래량을 지우고 하루만 더 올라가면 RSI도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갈 수 있는 희망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단 좀 더 두고 보고 싶다. 괜찮아 보인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DKT. 이것도 지금 제가 차트에 뭔가 써놓은 거 보니까 과거에 설명을 한 것 같고요. RSI를 가지고 설명한 것 같네요. 그죠? RSI로 제일 왼쪽에 여기서 팔아라 그랬다가 사라 그랬다가 다시 팔라 그랬다라는 게 여기 그래프에 나타나 있네요. 사실 이런 지금 상한가까지 나타났던 종목, 상한가 갔다가 높여서 쫙 떨어진 아마 볼 것도 없이 이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거래량이 이날 엄청 터졌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음선 보이고 이랬으니까 얘는 뭐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이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매물들이 이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쫙 밀렸으니까 장중에 거의 올라갔다가 밀렸으니까 아마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테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걸리면서 더 밀리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아마도 다시 구름을 테스트 해보다가 이후에 갈지 안 갈지 올라갈지 안 갈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반등이라도 기대해 봅시다. 근데 뭐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이처럼 급등한 종목을 파동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HLB 그 말씀만한 HLB죠. HLB 제가 그 당시에 구름 이야기하면서 구름을 넘어서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구름이 올라갔다가 구름을 넘어지지 못하고 바로 음봉 나타냈고는 지금 아예 구름을 건들지 못하고 지금 근처에서 지금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름이 두터우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얘가 전령 구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걸 쉽사리 두지 못하고 아마도 구름 안에서 오락오락 이런 양상을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구름조차도 건들지 못하면 점점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똑같은 이 그림이네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구름을 넘어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을 하겠는데 하나 더 가버리더니 밑으로 내가 버렸죠. 잘못하면 아직은 구름 하단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하루라 더 밀려버리면은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는 꼴이 되니까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꼴이 되죠. 그래서 구름 아래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구름 밑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관심에서 꺼두를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레몬입니다. 레몬에 대해서 이 종목은 상장한 지 12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끈질기게 올라오는 게 이거 커비드 핸들이냐 아니냐 왜 그 이야기 안 하냐 라고 하셔서 커비드 핸들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별사도 아닙니다만 하여간 커비드 핸들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양쪽 벽에서 거래량 늘어났고요. 가운데 있을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고 이쪽 벽 만들고 이쪽 벽 만들고 핸들을 만들었으니까 다 됐고 그 다음에 양쪽 벽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커비드 핸들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하여간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커비드 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이거 무너뜨리고 이렇게 컵을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간다고 봐도 된다. 그 다음에 미니멈 타겟은 이 컵과 바닥과의 거리가 이게 바닥이 15,000원이고 위쪽이 대략적으로 19,500원 얼마쯤 됩니까? 한 4,000원, 5,000원쯤 됩니까? 4,000원 정도 잡으면은 19,000원에서 4,000원 잡으면은 24,000원 정도 여기까지가 일단은 미니멈 타겟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레몬입니다. 커비드 핸들인가요? 기간이 조금 짧긴 합니다만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는데 기간이 짧았네요. 한 달 이상 좀 돼야 되는데 한 달까지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기간이 좀 짧다는 게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전고점 2개를 뚫었다는 것만으로도 커비드 핸들이 아니더라도 되겠는데 다만 지금 좋다고 말하려니까 이게 또 눈에 보이네요. 이게 이날 거래량 한번 볼까요? 왜 이래? 그렇죠. 이날 거래량도 엄청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 물린 사람들이 이 이후에 이때가 언제냐? 4월 달이니까 4월 8일이니까 4월 달에 이사 사서 물린 사람들이 이 와중에 옆으로 헤매서 기다리다가 상당수는 아마도 포기하고 대충 털었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매물이 좀 남아있을 테니 이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이나마 저항으로 작용할 테니 그로 인해 가지고 얘가 급등하기보다는 좀 저항을 받아가면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레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뭐죠? 카이노스메드 어떻게 발음하나요? 카이노스메드가 좋아 보이네. 카이노스메드네. 그렇죠? 카이노스메드. 어떻게 1등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 종목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딱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봐라. 그럼 미치네. 그죠?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수학 안 좋아 보이네요. 기준선 전환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요게 기준선인데, 전환선이 기준선 먼저 싹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환선이 끊겼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이 데드 크로스 나타났죠. 요게 파란 색깔의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인데,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마지막으로 주가가 그룹 밑으로 싹 내려왔죠. 그죠? 더구나 RSI로 본다면 요때가 RSI가 매도 타임이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뭐 약간 더 내려오다가 반등하면서 구름을 테스트 해보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카이노스 매드. 그죠? 그러니까 뭐 더 내려가다가 반등하든 반등하다가 내려가든 약간 구름을 한번 건드려보고 그리고 건드려보고 다시 또 갈 길을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때는 요때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팍 급등하면서 구름을 순식간에 넘어서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으니까 그죠? 뭐 지금이라고 안 된다는 말은 안 된다는 건 없죠, 그죠?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여하간간에 얘는 일단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는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구름 위로 팍 다시 날아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인 테크닉스. 이 종목도 설명했네요. 그죠? 설명했네요. 전환선 꺾이고, 기준선 전환선 교차하고, 후행스팬 주가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대 주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 다 설명했네요. 그러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온 종목은 대부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을 한번 테스트 해본다 그랬죠. 테스트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내일, 모레 더 테스트 안 하고 뚫으면 정말 재수가 좋은 거고, 그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구름만 테스트하고 맛만 보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더 이상 반등도 끝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죠? 일단은 내일, 모레, 구름을 넘으면 좋은 거고, 구름 못 넘으면 골치 아파진다는 말이 됩니다.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순서가 전환선 꺾였고요. 기준선 전환선 교차됐고요. 세 번째 단계가 후행스팬인데 아직까지 후행스팬은 캔들 위에 있으니까 후행스팬은 괜찮고 주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까 요 앞에 어디겠죠? 요 단계에 1, 2, 3, 4단계로 말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지났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단계는 얘기가 아닌데 현재로 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났으니 확률적으로 봐서는 이제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건이 뭐냐니까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을 건드리면서 여기 또 한 번 지지가 나타날 테니 쉽사리 호락호락 밀리기보다는 아마도 이 구름과의 싸움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름 지지가 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가 안 되면요 내려갑니다. 그런 이야기 나도 하겠다. 뭐 그렇죠. 사실은 일목균형표라는 게 또는 기술적 지표라는 게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내일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해성 DS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은 구름이 되고죠. 구름을 테스트 해보려고 하다가 살짝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전환선 꺾였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이 역전됐고, 후행스팬은 여기서 이제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름은 안 내려갔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단계 끝났다고 해서 바로 3, 4단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1, 2번 단계만 끝나고 그냥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였죠? 리노공업의 경우에도 1번, 2번 단계를 끝나고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법도 많다고요. 구름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끝났구나, 올라가는구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다만 구름 얘가 이렇게만 되면 또는 이렇게 되더라도 이 구름은
이때보다는 좀 두터우니까 과거 여기 이때 무엇입니까? 이때도 구름이 지지를 받고 다시 내려오다가 구름이 지지를 받고 올라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혹시람보다도 그래도 구름은 그래도 좀 두터워 보이니 그래도 좀 나으니 여기보다 나으니 여기는 나으니 그죠?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요 어디죠? 해성 뒤에서 옛날로 돌아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현재 해성 뒤에서 이 상태에서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죠. 전환선 꺾였고, 그죠?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대거 나타났고 후행수변 구름 내려가고 구름이 내려왔죠. 얘가 만약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끝인데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헤매더니 올라왔죠. 그죠? 그러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단계가 1번, 2번 단계가 끝났다 그래서 3, 4단계로 바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1번, 2번 단계에서 끝나고 바로 다시 상승세가 다시 지속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으니까 아직은 비관할 때가 아니니 또는 낙관할 때도 아니니 구름의 지지 여부를 보시라. 그게 정답이죠. 그죠? 그게 정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두 종목 나왔습니다. 필 옵틱스입니다. 필 옵틱스는 현재 어떤 상태냐? 아직까지 전환선은 위에 있고요. 제가 방금 왜 말을 감했냐니까 혹시 그 파동은 안 되나 보려고 그랬어요. 1, 2 안 되나? 잘 안 되네요. 그죠? 잘 안 됩니다. 5, 4, 3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가 이 급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은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이 기준선이 위에 있고 후행수변도 캔들하고 같이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얘는 아직까지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 아무런 단계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뭐야? 아직까지 상승세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크게 보아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RSI로만 거래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RSI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RSI를 말씀드리면 진작에 여기서 팔락을 했네요. 그렇죠? 진작에 팔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RSI만 봤더라면 하던 생각도 들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가 구름을 지지를 받고 반등하기를 기대하자. 구름 전반적으로 상승세니까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는 아까 설명했네요. 다 했네요. 아까 코스피까지 해서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3개 종목에 대한 좀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말씀하는 걸 가만히 여러분들 듣고 계시면은, 이거 시장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감이 좀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씩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